그렇게 운전한다고? 오, 막 박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포르쉐 마칸 GTS입니다. 마칸이라는 자동차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왜냐면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마칸 GTS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차가 오프로더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저 마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파요. 저거 돌 튀면 어떡하지? 저 아름다운 뒷 엉덩이에 스크래치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이 차는 오프로더가 결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여기 길이 이게 오프로드를 진짜 가는 건가? 여기 이런 오프로드를 어떻게 가는 거지? 라고 하기엔 옆에 지금 제네시스 세단이 옆에 있네요. 아스팔트가 깔려있지만 않은 길이다, 이 정도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뭐 포르쉐 다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동은 왼쪽에서 이렇게 돌리게 돼 있고, 타이칸을 제외한 모든 포르쉐는 다 왼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 면에서 타이칸은 포르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개인적으로 타이칸을 그렇게 미워하는 건 아닌데 제 취향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여기 계기판에 다이얼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보통 포르쉐는 고급 모델에는 다이얼이 5개, 저렴한 모델은 3개 있어요. 그래서 911에는 5개가 있고, 박스터에는 3개, 카이엔엔 5개 있고, 마칸에는 3개 있는 거죠. 이 3개의 계기판을 보다 보면 이 차가 실제보다 더 작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좀 옹색하잖아. 카이엔에 비해서 이 부분이 뭐 크게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5개 있어도 이 가장들이 가려서 안 보여. 3개 있는 게 더 적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왠지 3개 좀 아쉽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카이엔도 그렇고 다른 자동차들 다 풀체인지가 되면서 큰 디스플레이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아직도 이전 세대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마칸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칸 GTS라는 건 뭐예요? GTS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GTS라는 건 도대체 뭘까? 지난번에 하 동생하고 제가 같이 영상 찍었잖아요. 석진이 되게 친한 척한데 하석진 씨가요. 네, 하석진 씨가 그러시던데 GTS가 원래 있던 퍼포먼스보다 더 좋은 차라서 GTS라고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카이엔 GTS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뜻도 없지는 않겠지만 보통 GTS라는 건 이 세대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물이란 뜻이에요. GTS가 나오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신모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GTS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마칸이 풀체인지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잖아요. 아니, 자동차를 누가 끝물에 사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데, 포르쉐는 끝물에 골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세대가 바뀌고 나면 기존 세대들은 굉장히 레어해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최신의 자동차가 가장 가치가 높고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요. 그래서 GTS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GTS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던 옵션들, 많이 선택하는 옵션을 그냥 기본화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화해서 GTS에서는 이 옵션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옵션을 그냥 다 탑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GTS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마칸 GTS가 정말 그렇게 가성비가 뛰어나게 나왔는가 라고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마칸 GTS는 좀 독특합니다. 이번 마칸 GTS는 무려 1억 1,400만 원짜리 차예요. 아니, 마칸인데 그럼 1억 1,400만 원에 살 수 있나? 그렇지 않고요. 여기다가 옵션을 무조건 넣어야 되죠. 옵션을 안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여기다가 옵션을 넣게 되면 보통 1억 3천, 뭐 많게는 1억 5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칸인데, 카이엔도 아니고 1억 5천을 주고 산다고?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마칸 GTS는 그만큼 독특한 면이 있긴 합니다. 기존의 마칸 GTS는 마칸 4S와 마칸 터보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동차였다면, 이번 마칸 GTS는 터보보다 출력이 더 높은 자동차입니다. 447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고요. 출력을 놓고 보나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 기존 마칸 터보보다 오히려 더 좋은 자동차, 오히려 더 강력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행을 좀 더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멋있네요. 헤드램프부터 너무 멋있어. 단순한 디자인을 해놓고 이런 디테일을 굉장히 살린 것들이 마칸 디자인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포르쉐의 디자인의 특징이라면 날카로운 엣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캐릭터 라인 같은 걸 이렇게 날카롭게 세워서 쭉 뻗어가게 되면 타임리스한 느낌이 들지 않고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촌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YF 소나타를 지금 보면 이거 좀 촌스럽잖아. 옛날에 나온 SM5 520 같은 걸 보면 예쁘죠. 캐릭터 라인은 약간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머슬의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육 같은 건 굉장히 둥글둥글 하잖아요. 포르쉐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둥글게 부드럽게 캐릭터 라인을 가져가면서 이게 포르쉐 디자인의 진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멋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마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후드를 열 때 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미니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가 크램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칸은 1세대부터 이렇게 크램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칸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공기 흡입구가 여기로 그냥 가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보닛으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 흡입구예요. 왜 보닛을 지나갔다 들어오지? 흡입구를 보통 여기서 파이프를 안 만들고 보닛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주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2.9L V6 엔진을 갖고 있고요. 보통 요즘 제네시스 GV70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이미 3.5L로 넘어갔는데 이 차는 2.9L 터보로 이 정도의 출력을 낸다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공중에 띄어있는 이런 엔진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좀 멋지기도 하고 알루미늄 마운트라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지금 WC 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 마운트가 저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구조에서 잘 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파워 바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서스펜션이 뒤틀어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셔액 넣는 자리가 썩 좋지 못한데요. 워셔액 통이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통을 어떻게 해? 여기다 졸졸졸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 엔진룸이나 이런 데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로 느껴지긴 합니다. 이 차가 세련됐다고 느껴지는 점은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라인이 저는 이 포르쉐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인체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보드라움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라인들을 보면 GV70의 라인 같지 않습니까? 이 똥똥한 거? 이건 너무 GV70 같은데, 게다가 이 스위치도 GV70이 요 자리에 갖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한 번도 여기다 단 적이 없는데 포르쉐가 여기다 달고 나서 이쪽으로 스위치가 옮겨갔어요.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GV70의 뒤쪽 트렁크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트렁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필요한 짐을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대 2대 4로 폴딩되는 뒷좌석 시트. 차체 높이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로딩 하이트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차체를 낮춰서 짐을 좀 쉽게 꺼내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수납 공간 밑으로 하나 더 히든 스페이스 같이 있습니다. 한 열이 더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히든 스페이스는 보스 서브우퍼가 마련되어 있죠. 저라면 저 안쪽에다 넣었을 것 같은데 굳이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넣어놨네요. 이게 포르쉐의 마감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을 살짝 하게 되네요. 마감이 조금 이상해요. 네, 뒷좌석은 이런 식으로 폴딩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키라든지 스노보드라든지 긴 물건을 넣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GV80은 이렇게 돼 있는데 GV70은 이렇게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죠. 어쨌든 마칸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이런 차들은 이 뒤쪽에 약간 쿠페 스타일로 깎여 있잖아요. 이렇게 깎여 있으니까 사실 짐을 싣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이니까 짐을 여기까지 못 싣잖아요. 쿠페형 SUV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에서도 약간 깎여 있으니까 이게 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을 놓고 보면 뭐 괜찮네요. 이게 머리가 닿지 않아요. 그리고 앞쪽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꽤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2열에 앉았을 때 공간만큼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 차의 차급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준중형 SUV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 실내에 앉았을 때 느낌은 그렇게 좁지 않고 신형 스포티지나 신형 투싼이나 이런 차하고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아담하면서 필요한 공간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런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테리어의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포르쉐는 이 컬러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의 공조장치 이런 것들도 옵션이지만 할 수 있어요. 뒷좌석의 열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의 통풍은 넣을 수가 없죠. USB 포트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옵션이에요.
뒷좌석을 그럼 뒤로 젖히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뭐 스포티지나 이런 차들은 뒤로 약간 젖힐 수 있잖아요. 이 SUV지만 뒤로 젖히는 기능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아쉽네요. 자, 그럼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봤던 건데 이런 버튼들 되게 익숙하잖아요. 첫 번째 마칸에 있던 그 스위치가 그대로 있네요. 시동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올드한 느낌이 드네요. 시동 버튼 요즘 요거보다 작아져서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약간 옛날 차 같은 느낌을 또 가지고 갑니다. 소리? 소리 좋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최신화됐네요.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된 거 요즘 차 같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계식 기어 노브를 갖고 있다. 득득득, 굉장히 옛날 느낌이 나고 전자식 기어 시프터 좀 넣어주면 안 되나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벤츠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앰피온을 연결해주고 아이로드를 끼워주고 뭐 이러는데 계속 뭔가 말을 하죠. 하이패스 단말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 넣어주죠? 벤츠 포르쉐는 앰피온하고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앰피온만 껴주는 거죠? 앰피온은 왜 소리 끄는 기능이 없어? 게다가 저 앰피온 소리가 딱 나면 차가 굉장히 산티나게 느껴져요. 어쨌든 지금 이 차는 마칸 GTS 세 번째 마칸이지만 첫 번째 마칸에서 페이스리프트여서 이 기본적인 기계 장치라든지 뭐 시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마칸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들도 조만간 바뀔 걸로 예상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일단 시승을 통해서 이 차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엔진 소리 이렇게 들어봤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스포츠 플러스가 있네. 역시 스포츠 플러스, 이런 게 있어야죠. 사실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보통의 다른 자동차들은 그렇게 안 중요하잖아요. 보통 뭐 드라이브 모드 있으면 나 그거 평생 안 쓸 일이 없어 이러시잖아요. 스포츠 모드 뭐 해봤자 그게 그거고, 컴포트 모드 해봤자 뭐가 바뀐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내가 누르니까 아는 거지 실제로 뭐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누르게 되면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바뀌어줘야 좀 이게 드라이브 모드라고 내가 바꾸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마 현대차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포츠 모드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안 쓰는 것 같고요. 안 쓰다 보니까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버튼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굳이 잘 보이는데 넣어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데 딱 이렇게 달아줘야죠. 이렇게 달아줘야지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를 걸었을 때 정말 큰 폭으로 변화를 보여줘야죠. 정말 변화의 폭이 커서 내가 스포츠 모드 넣길 정말 잘했구나, 가끔씩 넣고 정말 호쾌한 느낌이 들게,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을 내가 하나의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두 대의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서로 다른 차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이런 기능들,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기능이죠. 소리 보세요. 이렇게 돼야지. 모름지기 자동차라는 게 이래야지. 보통의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격대를 놓고 보면 이 차하고 비교될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 제네시스가 있지 않을까요? 제네시스 GV70이 멀리서 보면 마칸 아닌가? 조선의 마칸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는데 뭐 전혀 다른데? 아무튼 이전 마칸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죠. 느낌을. 근데 지금 마칸은 뭐 가운데 라인이 있어서 뭐 GV70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그 GV70이 마칸하고 닮았다고 치면 걔는 얼만가? 걔는 그래서 옵션을 풀옵션으로 정말 모든 걸 다 넣어도 7,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의 반값이네?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로 느껴져요. 갑자기 제네시스가 너무 착한 가격인 것 같네. 출력도 놓고 보면 제네시스는 3.5L 터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370마력, 얘는 440마력. 가만 보면은 70마력 밖에 차이 안 나는데? 70마력 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꽤 나는 건가? 뭐 그 정도는 실제로 따졌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까? 나죠. 거의 끝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70마력이면 이거는 얘도 V6지만 이게 이 정도면은 V6 3.0으로 이 정도 출력을 낸다는 거는 훌륭하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출력입니다. 그렇지만 가격 차이가 2배인데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구나, 포르쉐 배지는 그만큼 비싼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뒤에서 봤을 때 마칸으로 딱 느껴지나? 저는 포르쉐가 뒤에도 좀 배지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마칸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포르쉐 글씨가 너무 안 보여. 포르쉐라고 저기 써 있잖아요. 저거 보이나? GTS가 되면서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해주는 김에 좀
잘 보이게 해주지. 제가 좀 속물이라 그런지 조금 존재감 같은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만에 지금 가솔린 차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차를 간만에 시승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 전기차를 시승할 때 물론 좋아요. 대부분 전기차는 좋죠.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기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힘이 넘치고, 그런데 거기에 감성이 그만큼 뛰어나냐 고 생각해보면 요런 감성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기차도 요 감성을 내지 못합니다.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 타이칸을 놓고 보면, 타이칸이 이게 포르쉐야? 이런 느낌이 절로 들잖아요. 포르쉐가도 그런데 다른 메이커들이 하면 역시나 조금 아쉬움이 있죠. 전기차들이 다 그런 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다시 시승을 하게 되니까 역시 차는 무슨 가솔린이지 무슨 전기차야. 전기차를 그걸 뭐하러 그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역시 간사해요. 속도를 줄일 때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감속하는 건데, 그 감속하는데도 이렇게까지 감속하는데 괜히 멋있어. 갑자기 RPM이 막 웅웅 뛰면서 감속하는 것도 멋있어. 이래야죠. 차라는 게 이래야지. 가솔린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계속 우리 곁에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칸도 결국에는 가솔린을 버리게 될 겁니다. 조만간 마칸은 전기차를 내놓게 되는데요, 마칸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이 GTS가 그러면 무의미한 자동차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포르쉐라면 더 레어하게, 더 소중하게 간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포르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70년 전 포르쉐부터 지금까지 포르쉐의 대부분은 아직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가 만약에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해도 가솔린차의 그 헤리티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쉽게 폐차된다거나 아니면 뭐 사라진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 소중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컬렉션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이 루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카메라 마운트를 제대로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림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밑에만 고정하고 있어서 엄청 흔들리잖아요. 근데 화면은 안 흔들리는 걸로 보이시죠? 손 떨림 방지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어서 화면에는 안 떨리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카메라 자체는 지금 꽤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이 선택한 카메라 파나소닉 루믹스 GH6. 정말 마음에 드는 카메라예요. 자, 그래서 GTS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이걸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포르쉐 직원분들이나 찾아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마칸 GTS 지금 구형하고 신형하고 나란히 갖다 놔도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 구형을 어떻게 기억해? 구형 인테리어 기억나세요? 근데 GTS하고 일반형을 구별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한번 찾아봐라 하셨는데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확실히 있네요. 여기 GTS라고 새겨진, 그리고 뒤에 백판이 조금 색깔이 다른 거, 그리고 여기 시계가 GTS 전용 다이얼로 바뀐 거,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여기 GTS 써 있는 거, 여기다가 포르쉐 엠블럼을 박으려면 30만원인가 60만원을 내야지 포르쉐 엠블럼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GTS는 공짜로 박아주니까 일단 60만원 절약됐죠. 시트에서 알칸타라 들어가는 거 있나요? 뭐 어쨌든 시트도 좀 바뀌고 인테리어 요소 몇 가지가 바뀌는 것들이 GTS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세트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걸 옵션으로 그냥 넣어주는 거, 이게 GT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대열 주행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마도 어쩌면 내비게이션이 후져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비게이션도 아예 안 찍어줬거든요. 내비게이션을 한번 찍어볼까? 데블스 도어 찍습니다. 지금 데이터 로드 중이죠? 아직도 로드 중이에요? 아직도 계속 로드 중이에요. 네, 나왔어. 잘 되는데? 잘 되는데요. 제가 포르쉐에 대해서 뭔가 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괜찮은데? 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 자체는 꽤 예쁘죠. 예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손을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도 근처까지 가도 이렇게 버튼들이 쫙 나타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재밌죠. 전체적으로 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아주 잘 돼 있고 이 차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이 딱딱딱 졌잖아요. 이 포르쉐의 이미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독일인들의 이런 똑 부러지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이번 새로운 이 인터페이스, 폭스바겐 그룹의 MIB4 인터페이스에 잘 맞는 디자인의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길에선 뭐 해야 되죠? 네, 어댑티브 크루즈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포르쉐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사실 조금 악명 높죠. 왜 악명이 높냐면 차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비싼데 일단 차선 유지 기능이 없진 않아요. 차선 유지 기능이 있긴 한데 중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탈을 방지하는 거라서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제가 이트론 GT를 시승할 때는 이트론 GT에는 중앙 유지 장치가 굉장히 메뉴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게 켰거든요. 이 차에는 그렇게 어렵게 켜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트론 GT만 해도 영업 사운드는 없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정말 없나? 정말 없으면 너무 섭섭하잖아. 이 차는 1억 3천, 1억 5천 이렇게 되는 차인데 1억 넘는 차에 중앙 유지 장치가 없다고? 적어도 에이다스만큼은 GV70의 압도적인 승리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비게이션에 있어서도 차이가 심합니다. GV70 같으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했겠냐? 음성인식으로 했을 거예요. 눌러서 길 안내, 데블스 도어. 어떤 앱을 선택할까요? 아니 앱이 아니고요. 아니 앱이 아니고 데블스 도어. 온라인 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길 안내, 데블스 도어. 안내를 아니, 취소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왜 취소해? 취소하면 어떡해? 우리 내비게이션인데. 진짜 답답한 음성인식이에요. 없는 이만 못한 그런 음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그러면 나쁘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없는 것보단 좋습니다. 있으면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게 있게 되면 그러면 긴급 제동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합니다. 물론 이게 없어도 긴급 제동은 해요. 포르쉐는 모든 전차종이 다 긴급 제동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환경에서 긴급 제동을 해주기 때문에 더 잘해주기 때문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편의성을 위해서나 어쨌든 그런데 퀄리티는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가속 페달에서 바로 발을 뗐을 때 그때 브레이크의 압을 채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처음부터 압이 딱 채워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아반떼 경기하시는 분들 보면 브레이크 전에 미리 이렇게 밟아서 압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떼는 순간 바로 압을 딱 채워주니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딱 얹는 순간에 바로 작동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레이스 헤리티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일단 서스펜션을 한번 살짝 볼까요? 지금 저희는 직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너링을 볼 수가 없어요. 코너를 돌질 않아. 이 직진을 하는데 이 마칸의 특징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차선을 좀 급하게 바꿔보면서 보면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SUV답진 않다.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차에는 가변 댐퍼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은 고속으로 달릴 때 자동으로 차체의 높이를 조금 낮춰주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가변 댐퍼가 또 차체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물론 스포츠 플러스를 넣었을 때도 알아서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차가 단단해지는 거,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차체도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거, 그게 GTS가 되면서 조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GTS가 되면서부터는 출력만 셀 뿐 아니라 기존 대비 10mm 더 낮은 차체를 자랑하고 있고요. 스포츠 가변 댐퍼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존 댐퍼보다 더 단단해진, 기본적으로 더 단단한 댐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SUV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실제로 서킷에서 타봐야 제대로 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공도에서 느꼈을 때도 기존 마칸보다 한층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은 드네요. 기존 마칸도 아주 똘똘했는데 그보다 더 똘똘한 느낌이 들어서 주행 감각만큼은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기분이 듭니다. 조금 더 달려봐야지 사실 알 것 같고 일단 첫인상 자체는 괜찮게 느껴지네요. 사실 마칸 GTS를 시승하면서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SUV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단단한 면도 있어요. 스포츠카도 아니고 SUV도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차는 스포츠카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SUV의 능력도 갖고 있는 자동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해볼수록 이 차의 포지션은 딱 어떻게 설명드리기 애매합니다. 퍼포먼스가 정말 강력한 자동차라고 하기도 조금, SUV라고 하기도 조금, 이게 50대 50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갈 길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되면서 이 차가 진정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훌륭한 자동차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마칸 GTS를 시승해봤는데요. 역시 포르쉐 하면 스포츠카 메이커잖아요. 911이나 박스터나 뭐 이런 자동차들이 포르쉐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판매량에서는 이 마칸이 가장 1등이라는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스포츠카 메이커가 만드는 SUV라는 점에서 이 차의 가치는 그만큼 뛰어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SUV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모범 답안이 되고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편인가고? 오, 막 박았지 않나? 박았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촬영 중이라서 이게 딱 정확하게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냥 가네. 박았는데? 안 박았네? 원래 찌그러져 있었나 저 위치가? 할아버지가 저기 상습인가? 여기 지금 박았잖아. 그러니까 대열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대열 운행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요. 더 나. 이거를 왜 굳이 대열을 해요? 어쨌든 무리하게 쫓아가야 되고 참 답답합니다.